요령 지방이라 할 때 요자 있잖아요. 요가 있는데 먼저 이 지도부터 봐야겠습니다. 요게 요령반도예요. 요령반도. 요령반도가 압록강하고 접해 있는 거죠. 여기 흐르는 강, 이게 요하예요. 요하. 요한데 이걸 중국 원음식으로 말하니까 리아오허강. 우리는 발음하기도 혀가 좀 잘 안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중국 원음으로 발음하기보다도 한자 원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편해요. 제 책에는 전부 다 중국 원음을 취했습니다. 세종대왕도 한자가 유입돼 가지고 천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그 초기에는 중국 원음치로 우리 선인들도 발음했겠지만 그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한반도 우리 선민들의 이 발음 구조화로 되면서 우리식 발음이 됐다. 그게 우리의 한문 한자 발음이거든요. 한자 발음이 그 훈민정음 만들 때 보니까 중국 발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중국 문자는 똑같은 글자를 쓰면서 발음은 이게 천지 차이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중국 원음과 우리의 조선식 한자 발음이. 그래서 세종대왕이 중국식 원음으로 되돌리려고 그 사전식 운서를 편 게 동국정운입니다.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정운은 바른 운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동국정운 13권이 이제 강릉에서 발견돼서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동국정운 영인본을 이후락 대표가 북한에 선물로 그 동국정운을 선물했어요. 그 학문적 교류로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동국정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종대왕도 서로 다르게 벌어진 발음을 중국식 발음으로 되돌려보자. 이것이 중국식 발음, 그것이 동국의 바른 이름이다. 바른 어문이다 해서 동국정운인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전환시키려고 운서까지 만들고 했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언중의 그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강제적으로 시도한다고 해서 잘 안 따릅니다. 그래서 제왕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요. 뭐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평상시 발음하던 대로만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 정운식 발음이 실행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동국정운식 발음이라든지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한자음은 그게 동국정운식 발음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요즘 한자와는 다른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순경음 미읍이라든지 또 쌍히읗이라든지 이상한 그 자음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식 정운, 그걸 중국식 음을 정운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음을 표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표기했지만 그걸 일반 언중이 다르지 않으니까 중국식 발음으로 한자음을 발음하는 운동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저도 국어 연구소에서 한자음을 중국 원음대로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외래어 표기에서 정했지만 그 읽기 불편하고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갈로 안에 한자 있으면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의 의미를 파악을 하지만 발음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중국어를 처음부터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녕성을 갖다 랴오닝성 이렇게 해놓으면
랴오닝이 요령을 발음하는지 잘 접수가 안 돼요. 또 심량을 선양이라고 했다. 선양. 혼하를 훈하라고 했다. 뭐 이게 의미가 팍팍 와닿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이렇게 요하를 경계로 해서 이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하고 이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라고 할 때는 이 요하의 동쪽, 이게 전부 다 만주였어요. 만주. 여기가 옛날로 말하면은 동허와 요하의 요는 무엇이며 하는 강하자니까 강이란 말이에요. 그 요라는 것이 일찍이 생겼어요. 근데 그 요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분석하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 요라는 말이 여기에 책받침을 붙여놨지만은 책받침을 붙이기 이전의 요 글자가 요거잖아요. 요것이 무슨 자냐 하면 횃불요자예요. 횃불요, 횃불요. 그 횃불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에 그 교제를 지낼 때, 교자, 들교자입니다. 야제를 지낼 때, 교제를 지낼 때, 이 섭을 모아놓은 거대한 이 소시계를 모아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 횃불이잖아요. 거기 횃불 요자인데, 그래서 횃불 요자는 이 불화가 있고, 요 밑에도 여기 작을 소자지만 요 작을 소자도 불화의 생략된 글자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날일자가 있어요. 태양. 요것은 이 불화의 겹쳐진 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위에는 불화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날일이 있고 또 밑에도 불화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 불의 불덩어리 그 자체가 료예요. 교제를 지낼 때 태우는 횃불 그게 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료는 바로 교제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 신의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여기에 이 책받침을 붙였다 하는 것은 이게 옮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횃불이라는 거고 신의를 옮겼다. 어디로? 왜 옮겼느냐? 한족의 그 압박에 밀려서 북쪽으로 멀리 강이 있는 쪽으로 밀려났다. 그 강이 이 요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밀려났다. 멀리 밀려난 요가 멀리 이동한 그 강이다 해서 요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하를 중심으로 사는 민족들은 전부 그 동호계통이에요. 동호계통. 동호계통이라는 것은 동이, 그 동호계통이 나중에 선비계통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태양숭배족이에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새숭배족이에요. 태양과 새숭배족이다.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저 거대한 북쪽 요하로 신의를 짊어지고 밀려난 족속이 동호족이고 그게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선비족이라는 것은 제가 조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족에 대한 한족들의 멸칭, 비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쫓겨가서 여기 주변에서도 살다가 더 쫓겨가서 제 생각은 그래, 제 추정은
맨 알선동 거기까지 밀려났다. 알선동 그까지 올라가면 거기 큰 거대한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옛날 선비족의 구허라 그럽니다. 예구자, 터허자. 그 동굴을 선비족의 터로 삼고 생활하다가 점점 거기서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남하해서 더 주변 부족들을 이끌고 점점 남하해서 중국 북쪽 대동에 이르렀지요. 대동에 이르면서 거기서 북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선비족들이. 북위를 세운 족속이 선비족이에요. 예. 그런데 한 국가를, 그 거대한 국가를 세운 족속의 명칭에다가 낮을 비자를 쓴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비. 비천한 놈. 그 누가 붙였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런 멸칭하는 것이 붙었을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선비족과 고조선과는 시대적으로 맞물려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비족이 더 강성했다. 더 분포가 넓다. 어떤 너무 고조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조선이 선비족하고 이 꼴로 봐서 선비족이 다스렸던 강력이 전부 다 고조선이었다. 그래서 중국 북반부가 온통 고조선 천지였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만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예. 너무 또 그렇게 과대하게 보기보다 냉철하게 봐서 선비족의 어떤 문화 영역이 우리 고조선과 겹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요를 다스린 민족이 그란족이에요. 글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음원상으로 아주 비슷한 말이 글안과 우리말의 글안, 결의, 이 말의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그 의문적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한결의 민족, 결의할 때 결의의 어원을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성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결의라고 하는데 결의의 그 조건이 뭐냐? 결의의 어원이 뭐냐? 국어학자들이 분명하게 제시해 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불붙은 고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그거 의문상, 국어의 의문상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갑골문에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찾아내는데 저는 그래요. 그 갑골문이라는 것의 의미, 누가 그 의미 그렇게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표기해 놓은 것도 없고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음을 그 한글과 같은 표음 문자로 표기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갑골문이 오늘날 한자로 변천되었다면 한자음이 그것이겠지만 한자의 고음이 갑골음의 고음으로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입니다. 어문학자들도 아주 어렵거든요. 한자의, 우리가 한자라고 하니까 한대의 문자, 한나라 때의 문자가 한자 아닙니까? 한나라 때까지의 의문적 제구, 복구는, 복어는
어문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운서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은나라 때 갑골문까지 올라가는 것은 절벽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상상과 추정으로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죠.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 자칫하면 도구마에 빠져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수도 많습니다. 예. 어떤 분은 뭐 갑골문의 의문 표기를 연구를 해서 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학계에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갑골문이라는 것이 뭐 한 1400자 되고 갑골문이 발견이 1899년에 발견됐어요. 예. 그래서 1999년에 갑골문 100주년 때 중국에서 그 학자 몇 분이 숙명여대에 와가지고 그 숙명여대 그 양 교수가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갑골문 100주년 학술대회를 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빈의 연구 이후에 뭐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역사적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지만 아직도 참 그 많은 학문적 난제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갑골문의 한두 글자에서 너무 역사적 경강부회 생각을 마구 쏟아내는 걸 날생자 뜻이죠. 생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까지 없으면 되느냐? 그런 것은 많이 해야지요. 많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강요할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하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원하단 말을 하죠. 멀다 할 때 그 요원한 일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요자가 이 요자예요. 이 동이족이 한족에게 쫓겨서 신의의 붙짐을 싸질머지고 북쪽으로 멀리 밀려났다. 이 강 쪽으로. 그런데 이 요하가 이쪽에 하단부에는 습지입니다. 습지. 거대한 습지예요. 그 습지인 줄 모르고 그 당나라 군이 진격하다가 그게 막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겨울이 닥쳐지고 추위가 되고 식량, 양식은 떨어지고 해가지고 폐주한 것이에요. 여기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여기가 좀 더 개발되고 해서 다리도 놓고 해가지고 말이죠. 예? 이렇게 돼 있지만 고대는 여기가 전부 다 늪이었어요. 이 하류는. 그 요가 거란족이다 이 말이에요. 거란족. 거란족인데 이게 우리가 한자로 쓸 글안족이라고도 하죠. 글안. 그래서 저는 거란족이 새숭배와 태양숭배의 원형을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동호계통이고, 그래서 거란이란 말이 혹시 결애란 말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거란족이, 거란이 209년간 존속하다가 망하고 1115년에 금나라가 섰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금나라는 것은 신라 왕계통이라고 하잖아요. 여진족이고 말갈족인데, 그러니까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이거 전부 다 동호족이에요. 동호족으로서
우리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족속이다. 이것이 환경과 정권과 이런 게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생활 풍속이 달라집니다. 예. 농경을 못하면 목축으로 되고 유목민이 되고 그런 거죠. 오늘날 뭐 남북한도 떨어져서 70년 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이와 같이 이질화 현상이 일어나고, 좁은 남한 안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렇게 서로 의견 다툼 있고 싸우고 이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뿌리는 같다. 그 다음에 금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원나라는 징기스칸이, 금나라는 아율리아보기가 세웠던 나라인데, 원나라는 97년간 존속했어요. 원나라는 금나라나 요나라보다는 조금 그 몽고 쪽에 가까운 몽고족입니다. 예. 이렇다는 것 아시고, 그래서 요나라 209년, 금나라 119년, 원나라 97년 합해서 452년간, 근 500년간 중국을 이민족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북방 오랑캐 족속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 합쳐서 청나라까지 이제 합쳐보세요. 청나라까지. 이러한 족속은 바로 태양숭배족이고 새숭배족이다. 그러한 족속들이 만든 의기가 이른바 비파형 동검이다. 그런데 이 비파형은 이름 온당치 못하니까 정명을 해야 된다. 뭘로? 청동 불꽃형 신검으로 하자. 이 주장을 제가 해봤습니다.